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사무장 폭행 의혹이 있는데 재조사하지 않기로 했고 대한항공 출신이 조사를 맡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종선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은 사무장에게 폭행을 휘둘렀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박창진 사무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1등석에 탑승했던 승객도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조사에 미온적입니다. 논란의 핵심 인물 박 사무장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재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 사무장은 검찰에서 최초 국토부 조사 때와 달리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진술한 상황. 조사팀 인력 중 대한항공 출신이 있어 봐주기 우려도 나왔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재조사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땅콩 리턴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도 논란입니다. 대한항공은 음주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국토부 조사에서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조 부사장의 국토부 조사 당시 건물 관계자에게 조사실 옆 화장실 청소를 요청한 것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내일 오전 예정된 국토부의 땅콩 해양 관련 브리핑에 쏠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한 처벌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스와이 김종성입니다.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무장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이틀 연속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못하고 다시 편지만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리턴에 대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려 했지만 이틀째 허탕을 쳤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에게 땅콩을 서비스한 승무원과 비행기에서 내쫓긴 사무장의 집을 이틀 연속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집에 없어 준비한 편지만 우편함에 남기고 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도 이들의 집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짤막한 쪽지를 써서 문틈으로 집어넣고 돌아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 사무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조 전 부사장이 계속 사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주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조 전 부사장은 땅콩 리턴으로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뒤늦은 사고에 쩔쩔매고 있는 조현아 전 부사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와이 팽채용입니다. 땅콩 리턴 후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거짓말과 조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괘씸죄가 적용돼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은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가능한 불법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시종일관 면피성 행동으로 일관해 국민적 분노를 키웠습니다. 따라서 괘씸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먼저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23조의 승객의 협조 의무와 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43조 직무집행 방해죄 등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항로 변경죄는 1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직무집행 방해죄는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적용되는데 역시 최고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조 전 부사장은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땅콩 리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직원과 승객의 위증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땅콩 리턴으로 비행기에서 쫓겨난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세울 것을 지시했고 자신에게 내릴 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또 국토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고 사건을 목격한 승객에게
모형 비행기와 달력을 제시하며 입막음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항공법을 거론하며 운항 정지와 과태료, 형사적 징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와이 김종수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은 재벌가 3, 4세에 만연한 황제 경영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군림하는 형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제가 교육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역시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모든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 사무장 폭행과 또 거짓 진술 강요했다는 인터뷰 나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처음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일주일 뒤 국토부에 불려가서야 공개 사과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모 세대와 달리 부족한 것 없이 자라면서 사회와 소통에 실패했고 주변에 따끔하게 직언할 사람도 없어 재벌 3, 4세들이 잘못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땅콩 사태도 재벌가의 황제 경영과 맞닿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거 재벌 총수들이 전근대적 경영 형태를 해왔기 때문에 재벌 3, 4세 역시도 기업이 자기 것이라는 인식 가운데 이런 행태가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재벌가 1, 2세대가 광복 후 한국경제 재건에 기여했다면 재벌 3, 4세는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독단적 아나무인의 차이점부터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